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지입니다. 저희 컨쇼 2023학년 수능 대학잡기 프로그램 정시혁명 어떻게 분석하면 좋은지, 어떻게 대학교를 찾아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봐드릴 테니까 한번 잘 쫓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볼까요? 고고! 자, 정시혁명 대학찾기 일단 성적표부터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성적은 여기 나와 있는 표준 점수 라인 요 노란색 음영만 입력하시면 나머지는 자동 계산됩니다. 엄매를 본 친구고요. 여기 위에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엄매와 미적을 본 자연계 학생인데 표점을 입력하시면 요 아래쪽에 백분위와 등급은 자동 계산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랑 한국사 있잖아요. 요거는 표점 대신 등급을 넣으셔야 됩니다. 영어 1등급에 한국사 1등급, 그리고 요 과학 같은 경우도 요 선택 부분을 지구과학과 화학을 본 친구고요. 여기도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바로 표점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100분위 넣으시면 안 돼요. 표점 넣으시면 100분이랑 아까 말씀드린 등급은 자동 계산됩니다. 이 정도 성적을 가진 학생이 어느 정도 대학 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측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보시면 예측 데이터에 보시면 필터가 있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필터를 통해서 원하는 대학교만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는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 중앙, 한양대학교를 일단 지원하고자 하고요. 이 부분을 분석하고자 하고, 또 하나 필터를 사용한 게 있습니다. 학과에 대한 부분인데, 학과 같은 경우는 화공이나 생명, 화학, 바이오 이쪽에 관심 있는 친구다 보니까 그 라인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4점수라고 나오는데 이 4점수는 우리 학생의 대학교 환산 점수입니다.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드리기 때문에 일일이 대학교 공식을 보면서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이 환산 점수를 어디에다가 적용하냐면 바로 이 옆에 나와 있는 안정, 적정, 도전이라는 점수 분포 예측 데이터에다가 한번 비교를 하면서 분석하시면 되는데, 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측 데이터를 좀 크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 중앙, 한양대학교에 요 옆에 보시면 4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요 4점수가 뭐냐면 대학교 환산 점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교 표준 점수를 단순 합하거나 100분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표준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별로 환산 점수를 해야 되는데 환산 점수를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안정권, 적정권, 도전권, 일명 상중하 라인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 학생의 점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 대학교 예측 점수는 정규 분포 데이터뿐만 아니라 대학교 입결, 그리고 저희 컨쇼가 합격시킨 아이들의 데이터들,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구성을 해갖고 이번 시즌 2023에 맞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650.34, 그리고 서강대학교는 496.12 점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적용시켜서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지원 예상에 나와 있는 이 색깔 데이터, 도전권이다, 불합이다, 적정이다, 요거만 보지 마시고요. 요 안에 우리 아이가 데이터가 어느 정도로 구성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하게 보시면 훨씬 합격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려대학교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우리 아이가 650.34입니다. 몇 점이라고요? 650.34점이에요. 그런데 불합격이네요. 그러니까 요 도전권 데이터 밖으로 형성됐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데이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우리 아이가 화공생명 같은 경우는 658.46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8점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보건환경융합 같은 경우는 652점이니까 한 2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절벽에서 떨어졌지만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 저희가 도전권 점수를 만들 때는 문을 닫고 들어간 아이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조금 더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권 점수가 우리 아이의 점수와 차이가 크지 않다라면 한번 해볼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 아이가 성균관대학교랑 한양대학교를 메인으로 잡았을 때 한번 데이터를 분석한 거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749점이 나오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915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강대학교는 적정권이 뜨는데 한양대학교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도전권이 뜹니다. 우리 아이가 서강대에 더 유리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나 봐요. 그 이유는 아까 성적표 잘 기억해 보시면 우리 학생이 탐구 점수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 점수는 좋은데 탐구 점수가 좀 낮다 보니까 반영되는 비율이 서강대학교는 탐구에 대한 비중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성균관대나 한양대보다는 점수대가 좀 더 높게 나오겠죠.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일일이 모집 단위의 반영 비율을 볼 필요 없이 이렇게 데이터를 돌려보면 어느 학교에 우리 아이가 유리한지 다 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도전권에 대한 부분에 한 장의 카드를 사용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카드를 사용해야 될 건지 지금부터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전권이나 어떤 도전 불합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무엇 봤으면 좋겠냐면 요 밑에 요 사이사이의 데이터 분포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949점이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915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 사이사이 데이터를 봤을 때 둘 다 뭐가 떴냐면 도전권이라는 게 떴어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성균관대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949.04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봐야겠죠. 봤더니 적정권이 949.36에서 끊깁니다. 그리고 도전권이 946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포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그러면 요 사이에도 데이터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940.9기 때문에 요 끝에 걸려 있는 겁니다. 요 끝에.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죠? 그러니까 적정권에 가까울 정도로 도전이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양대학교를 좀 보도록 할게요. 한양대학교는 915.7인데 봤더니 915.7이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요 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우리 아이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 같은 한양대와 도전권이 떴지만 위치상 데이터를 계산했을 때는 적정에 가까울 정도의 성균관대학교 도전권인 거고요. 한양대학교는 진짜 중간 데이터의 도전권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되면 성균관대학교를 지원했을 때 합격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우리는 성균관대학교가 더 유리하구나 라고 해놨다가 나중에 요 두 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경쟁률이라는 걸 체크하면서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지원 예상만 보지 마시고요. 요 지원 예상에 대한 우리 아이 환산 점수를 예측 데이터에 대한 점수 분포대에 어떻게 위치하는지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훨씬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분석 방법을 구성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시혁명 프로그램 어떻게 분석해서 대학 라인을 찾는지 오늘 첫 번째 방송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쟁률과 그리고 진학사 배터리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